유전에서 네 번째 사람의 유전.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부모의 형질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유전을 하려면은 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포 분열에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체세포 분열을 했으면 자식한테 전해줬을 때 자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의 발생 과정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유전이 될 때는 어떤 유전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 그 법칙을 처음 만든 사람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멘델의 유전 법칙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법칙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유전 법칙, 사람도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유전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어떻게 따르는지, 완벽하게 다 따르는지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게 이 네 번째 사람의 유전. 이 사람의 유전에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 첫 번째 1번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사람의 유전 연구. 멘델이라는 과학자는 이 유전 법칙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멘델이라는 과학자는 이 유전 법칙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이 완두콩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이 완두콩처럼 유전 법칙을 만들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완두콩하고 달라가지고 실험하기가 좀 어려워요. 유전 연구가 어려워. 이것이 시험 문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아마 1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왜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일단 멘델하고 완두콩하고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완두콩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교배가 가능한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렵다? 교배 실험이 어렵다. 나 실험해야 되니까 너하고 빨리 사랑해가지고 자손 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내가 교배를 하고 싶어도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려워. 그리고 설상 교배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자손수가 얼마만큼? 자손수가 상당히 적어. 사람은 많이 낳아봐야 2명, 3명, 쌍둥이 낳아봐야 한꺼번에 2명 정도 혹은 3명 정도 넣을 수 있는데, 대부분 1명 넣는데, 완두콩은 수십 개, 수백 개 넣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율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1명밖에 못 넣으니까 내게 유전되는지 아빠께 유전되는지 엄마께 유전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손수가 상당히 적고, 그 자손수가 1명이 낳았다 치더라도 걔가 그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려요. 지금 태훈이 같은 경우에는 16인가? 16년 동안 기다려야지 현실이 발현될 건데 16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한 세대가 너무 길다. 한 세대가 너무 길다.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두콩은 형질이 딱 생김새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찌그러졌냐 안 찌그러졌냐, 그러니까 둥그냐 찌그러졌냐, 초록색이냐 황색이냐, 그렇게밖에 없는데 사람은 엄청나게 형질이 많아. 머리카락만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냐 금발이냐 혹은 갈색이냐, 그 다음에 모양도 곱슬머리냐 진모냐 두께가 두껍냐 얇냐, 엄청나게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형질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대립 형질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교배가에서 유전 연구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아빠랑 엄마랑 분명히 쌍꺼풀 없는 애를 낳았는데, 난 쌍꺼풀 없는데, 난 쌍꺼풀 없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성형수술했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아빠하고 엄마는 분명히 빽빽 말랐는데 얘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졌다.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멘델의 완두콩하고 유전 연구 방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요거하고 완두콩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완두콩은 교배 실험이 교배가 쉽다 이렇게 되고, 사람은 어렵다, 자손수가 많다.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짧다. 형질이 간단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누굴 쓴다? 완두콩을 써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사람은 이런 이유로 유전 연구가 어렵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0페이지 거기 1번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다, 거기는 별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유전 연구를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럼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요게 가계도 조사. 요거는 실제로 표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또 꼭 출제가 됩니다. 요 가계도 조사, 요거 들어봤죠? 자수 놓고 이런 거, 이걸 가계도 조사라.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는 요 표로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출제가 되는데, 가계도 조사가 뭐냐? 어떤 집안에서 자식이 별로 없으니까 세대를 거쳐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것들을 세대를 걸쳐 가지고 유전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대를 거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쌍꺼풀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쌍꺼풀이 있어. 근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쌍꺼풀이 또 없어. 그러면 나의 쌍꺼풀 없는 거는 누구한테 왔을까? 위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찾는 거야. 이 찾는 게 표로 나오고 요게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이제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화살표 찍찍찍찍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요게 가계도 조사에 관련된 거거든. 요거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래서 뭐도 알 수 있다. 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내 자식, 내 자손까지 자손의 형질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선생님은 A형이야. 선생님 와이프도 A형이야. 근데 내가 AA인지 AO인지 위에 아빠 엄마를 확인해 보니까 나 AA야. 와이프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니까 장자고 따라 보니까 AA야. 그럼 나랑 와이프랑 결혼해가 자식을 얻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A형만 나온다. 그래서 자식이 미리 혈액형이 뭔지 쌍꺼풀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 그거를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가계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교배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위에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한 세대가 또 길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요 가계도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는 누굴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바로 쌍둥이. 쌍둥이 조사. 분명히 내가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혹은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될까? 어떤 분명히 똑같은데 왜 얘는 뚱뚱하고 왜 얘는 말랐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쌍둥이 조사는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은 어떤 형질과 생김새하고 누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이 쌍둥이 조사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수업 받는 애들 중에 쌍둥이가 2커플이 있어. 네, 총 4명이 이렇게 쌍둥이 이렇게 쌍둥이. 네, 선생님 수업 받는 애들 중에 쌍둥이 2명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둘 다 이란성 쌍둥이. 그것도 남자 여자. 그러면 쌍둥이는 어떤 쌍둥이냐면은 일란성 쌍생아가 있고 이란성 쌍생아가 있는데 일란성 쌍생아하고 이란성 쌍생아하고 무슨 차이예요? 요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일란성은 우리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공부했는데 난자가 요 난이 뭐냐면 난자. 그러면 일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자가 처음에 몇 개? 한 개. 난자 한 개에 정자 한 개가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수정을 돼 가지고 세포분열하는 난을 가져. 이 난을 하면서 또 벌어지는 거야. 두 개를 쭉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난자가 한 개고 아빠 정자 한 개가 들어와 가지고 수정되는 이 수정란이 몇 개다? 한 개였다는 거야. 수정란이 한 개인데 얘가
나날 과정을 거쳐버려가지고 쪼개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정란의 한계라서 처음부터 똑같은 애들이 뭐가 똑같다? 유전자가 동일하다. 처음에 엄마의 X 염색체하고 아빠의 Y 염색체가 와가지고 딱 수정했으면 처음부터 아들이다, 그쵸? 그럼 아들이 나날 과정 거쳐가지고 두 개로 딱 쪼개지니까 얘도 아들, 얘도 아들. 성별이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생김새 똑같고 성별 똑같고 얘네들이 다 똑같다. 완전 똑같이 생긴 애들. 유명한 배우 연예인들 중에 쌍둥이 누가 있지? 혹시 개그 프로 보나? 아, 지금 개그 프로가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보면은 그 쌍둥이 남자 쌍둥이 나와가지고 양세찬은 형제고 양세형하고 형제고 그 쌍둥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걔네들은 일란선상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들어보니까 일란선 쌍세나는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도 가끔씩 헷갈린대. 그만큼 똑같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유전자가 맨 처음에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얘네들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얘네들 갖고 실험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유전자 둘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제 자라면서 외부의 환경을 받아가지고 얘는 김치 좋아하고 얘는 고기 좋아하고 그래서 얘는 말랐고 얘는 뚱뚱하고 이렇게 바뀌어가. 형질이 똑같았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는 남자가 몇 개? 2개예요. 남자가 2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팔관에서 여기 난수에서 난자 1개, 여기서 또 난자 1개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하나씩 내놓거든. 1월달에 여기 1개, 2월달에 여기 내놓고, 3월달에 내놓고, 4월달에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배란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나 오늘 월경을 했는데 다음 달에는 월경을 건너뛰고 그 다음 달에도 월경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 원래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지 건강한 사람인데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나 1월달에 배란했는데 2월달에 배란 안 하고 여기 1월달에 배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3월달에 2개 다 동시에 이렇게 배란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2개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각각 수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아빠의 Y 염색체가 가고 여기는 아빠의 X 염색체가 담긴 정자가 수정을 해버리면 각각 다른 성별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아들, 여기는 딸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정란이 몇 개야? 수정란이 2개다. 수정란이 2개니까 각각 다르게 다른 유전자가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다르다.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니까 성별이 다를 수가 있고 생김새가 다를 수 있다. 선생님은 아까 그 쌍둥이 수업 듣는 쌍둥이 둘 있다 그랬다, 그렇죠? 다 이란선 쌍둥이인데 남자 여자인데 공교롭고 다 생김새가 달라요. 선생님 그냥 쌍둥이라고 안 하면은 얘네들이 형제 자매인지 남매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갈 정도 생김새가 달라. 근데 자기들이 쌍둥이 뭐 보고 알았냐면 이름 보고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형질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쌍둥이 조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통계 조사. 통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손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네가 뱀띠지? 쥐띠야? 왜 쥐띠야? 응? 아 그래 쥐띠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돼지띠, 황금돼지라 그래가지고 그때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 그래서 그 자식을 많이 놓으면 사람들이 그때 애기를 많이 낳았거든. 그럼 그 애들을 쭉 봐가지고 눈꺼풀이 쌍꺼풀이 있는 애들 손들어봐, 없는 애들 손들어봐. 쌍꺼풀이 있는 2명 있고 이건 쌍꺼풀이 없는 애들이 98명이다. 그럼 쌍꺼풀 없는 게 우성이구나, 쌍꺼풀이 있는 게 열성이구나, 이렇게 통계로 나타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세대가 자손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통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너무 적어가지고 요 자손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특정 형질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통계조사는 말 그대로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쌍꺼풀이 적게 나오고 많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게 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통계조사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 4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제일 정확하죠. 염색체와 DNA 분석. 이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서 갑자기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나중에 DNA 조사해보니까 유전 99.9% 불일치, 내 자식이 아니다 막 충격받아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온다. 혹은 내 자식이 아닌 줄 알고 엄청나게 구박했는데 나중에 DNA 조사 딱 해보니까 99.9% 일치한다. 또 충격받아서 내 친자식인데 내가 그동안 구박했구나 막 이런 드라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DN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이 DNA의 유전 용지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나게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이 좀 들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 가계도 조사고, 그 다음이 이제 요 쌍둥이 조사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런 것들이 있구나, 요런 방법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는 하는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가계도 조사구나 라고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유전 연구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의 유전 연구를 했을 때 대체로 뚜렷한 요 대립 형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사람의 유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람의 유전은 크게 두 가지.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전달해 줄 때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있다? 사람의 염색체 몇 개 있어? 46개. 46. 잘했어. 쌍으로 따지면 몇 쌍? 23쌍. 그 중에서 46개 중에서 44개는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그쵸? 상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 마지막 2개. 그거를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X, Y.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 그래서 여기서 세포 분열하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여기 성염색체에서 하는 것을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다. 그러면 요 관계로 똑같게 상염색체 유전이고 성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상염색체에서 유전되는 상염색체 유전. 그다음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눠져요. 아빠, 엄마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게 있고, 나머지 44개의 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게 있고, 그게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생명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환자가 정록 생명이에요. 적색이랑 녹색이랑 잘 구별을 못해요. 요거 두 개를 잘 구별을 못해요. 요 색깔 구별을. 그리고 섞어놓으면은 이거 무슨 색이라면 붉은색 이렇게 한다. 아주 가까운 곳에 선생님이 남동생이 정록생이 어렸을 때 장기 아나 장기? 한국판 체스 같은 거로 장기 이렇게 떠가지고 왕 이렇게 있고 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기는 거.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초나라 그래가지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장기 알이 있고 붉은색으로 된 장기 알이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동생이랑 어릴 때 장기 뜨다가 갑자기 동생이 지가 불려서 그런 줄 알고 내 거 가지고 장군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화가 가지고 꿀망한데 확 때렸는데 너 불리하니까 이러지. 알고 봤더니 정록생. 그래서 선생님 가족 중에서 동생이 정록생명이라는 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장이 뜨면서. 그래서 선생님을 상상했을 때 정록생명이면 신호등도 구별하지 못하지 않을까? 빨간색 빵 떴을 때 저게 초록색인지 하고 건너가면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동생 다칠까봐. 근데 알고 봤더니 정록생명은 적색과 녹색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놨을 때 구별이 잘 안 된대. 그냥 딱 저 빨간색, 딱 초록색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된대. 그래가지고 신호등 같은 데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같이 켜 있는 거 없다. 하나만 바뀌고 하나만 바뀌고.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상시 생활은 가능하대.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 거는 성염색체야. X 염색체한테만 그 발현이 돼.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 아들이야. 그러면 엄마가
x 두 개 가지고 있잖아. 그 중에 하나만 x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엄마는 생명이 아니야.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정상 x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생명 x 가지고 있으면은 엄마는 생명 아닌데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아빠 Y 주고 난 남자니까 아빠의 Y 받고 엄마의 요거 받으면은 나는 무조건 생명이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생명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냐? 엄마한테 받는다.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면 된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다. 딸은 안 그래. 딸은 확률이 50%야. 아빠의 정상적인 X 받고 엄마의 정상적인 거 받으면은 생명이 아니고 엄마의 생명인 거 받아도 나는 생명이 아니야. 아빠 거 정상적인 X 받았으니까. 근데 딸은 안 돼. 아들은 돼요. 완전 불리하다. 이게 사람의 유전인데 그래서 사람의 유전 중에서 요거부터 먼저 상염색체부터 살펴보고 상염색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상염색체 유전 왜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하고 요거를 선생님 왜 요거를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공부하나요? 안 그래도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하고 유전이 될 때 이 가계로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유전하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염색체는 엄마 아빠로부터 동시에 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A 대문자 A는 무성이고 보통 대문자는 무성이고 소문자 A는 열성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것만 이제 잘 기억하면 돼요. 대문자는 대문자 X, 소문자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에서는 대표적인 대립형질을 몇 개 살펴볼 건데 이 대립형질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밖에 벗어나는 대립형질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면 대립형질 중에서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성, 쉽게 말하면 대문자에 해당되는 거, 열성, 소문자에 해당되는 거,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처음부터는 혐알기에서 어떤 게 우선일까? 너 혐알기 돼? 뭐 돼? 요 혐알기가 가능하면은 뭐다? 가능하면은 우선이다. 혐알기를 못하면은 불가능하면은 그랬어. 알아? 안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돼? 그래서 혐알기가 가능하면은 우성, 혐알기가 불가능하면은 열성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귓볼. 태훈이 머리를 그거 봐. 태훈이는 여기 귓볼이 불량이네. 선생님도 불량입니다. 우성이 불량이에요. 신
시험이 봤니? 여기 깃볼이 여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는 분리형. 이렇게 돼 있으면 부착해. 이해됐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끝이 이렇게 쏙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은 분리형. 이렇게 없이 이렇게 붙으면 부착형. 부착형이 열성. 요것도 이제 깃볼 같은 거 해맑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 눈꺼풀. 너 쌍꺼풀 있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있어. 아주 얇게 있네. 쌍꺼풀은 어떤 게 우선일까? 쌍꺼풀이 우선. 그다음에 외꺼풀. 외꺼풀이 열성이야. 선생님 쌍꺼풀 있는 거 아니? 옛날에는 여기 한쪽밖에 없었어요. 나이 들어가서 생겼어. 그래서 신기하게도 선생님 와이프는 쌍꺼풀이 있는데 선생님 아들내미는 쌍꺼풀이 없고 선생님 딸내미는 선생님 닮아서 또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놀림 많이 당했어. 쌍꺼풀이 한쪽만 있으면 그런 말 들어봤니? 쌍꺼풀 한 개만 양쪽 다 없거나 있거나 아니라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으면은 오, 저 사람 바람둥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니? 그런 말 안 들어봤지, 그렇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썼다. 오, 제 쌍꺼풀 하나 없고, 오, 제 바람둥이일 것 같은데 이랬대. 나 아닌데. 그래가지고 원래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수술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선 더 등등이 있는데 더 등등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것만 몇 개만 이제 해보면 돼요. 이마선 까보면은 은평이는 일자. 근데 생각으로 우성이 V자예요. 열성이 일자야. 선생님도 열성입니다. 선생님 일자야. V자는 이렇게 된 거. 이마선이 이렇게 된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머리 확 들어가고 이마가 이렇게 일자선에 이렇게 돼가지고 된 거. 별로 안 보기 안 좋다. 일자가 훨씬 낫더라.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대문자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혐오하기가 가능한 이게 Y이면은 불가능은 이렇게 표시해. 분리형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부착형은 A 이렇게 표시해.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로 표시하는데 꼭 알아둬야 될 거. 사람이 열성이 우성이면 무조건 좋다, 열성이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성의 형질이 좋다, 이건 절대 아니다. 열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쁘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꼭 알아도 가끔씩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는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은 요 가계도 조사, 요 형질에 관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어떤 거? 가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마는 혐알기가 불가능하고 아빠는 혐알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내 자식들은 딸은 아들은 얘가 혐알기가 안 될 딸이 태어날 확률은 몇 프로인가? 이런 거이죠. 뭐 어떻게 요걸 통해 가지고 가계도 조사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무조건 등장한다.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 됐나요? 그러면은 요 가계도 조사를 잠깐 5분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요 진행하기 전에 여기 프린트물 여기 딱 보면은 어떤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바로 1번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1번하고 어떻게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더 슬퍼지니까 하지 말자. 자, 가계도 조사. 이 가계도 조사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네모는 전부 다 웬만하면은 남성, 동그라미는 대부분 열성, 이렇게 보통 표현한다.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부분 네모가 누구? 남성, 동그라미가 여성, 그리고 요 찍기다 요게 뭐 있다? 결혼했다, 요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세대 밑에 걸 요거를 부모 세대라고 그러고, 요 밑에 걸 자손 세대라고. 자손 세대 1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얘가 또 녀석이랑 결혼했다, 이 자식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여기면은 요거는 자손 2세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색칠을 칠해 놓은 것이 대부분 뭐다? 열성. 칠하지 않은 것이 우성. 이렇게 됩니다. 우성과 열성은 뭐를 차이로? 색 차이. 그러면 이 가계도 조사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되네. 이 자손에서 얘가 태어날 확률을 묻는 거야. 확률 몇 프로냐, 요거 묻는 것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얘 유전자형은 뭔가, 요거 묻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하냐면은 네모든 동그라미든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게 끝이야. 더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우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타난다? 대문자. A, A 혹은 A, A 나타나요. 열성은 대부분 소문자 A, A 이렇게 나타난다. 물론 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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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대문자로 소문자 이렇게 나타내요. 우선과 열선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 중에서 해석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찾냐 이러면은 첫 번째 갑자기 뜬금포를 찾아야 된다. 뜬금포 찾기. 갑자기 뜬금포 찾기. 요거는 뭐냐면 뭘 찾아라? 열성을 찾아라. 이렇게 돼요. 분명히 얘 엄마 우성인데 뜬금없이 얘가 열성으로 나타났어. 요런 뜬금포를 먼저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러면 뜬금포를 찾았으면은 그 뜬금포에 맞게끔 먼저 유전자형을 찾는다. 유전자형 찾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는 열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AA로 가면은 얘는 A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뜬금없이 AA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 엄마 아빠는 전부 다 A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아빠하고 엄마는 열성이 아니니까 여기 다 뭐 가지고 있다. 대문자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남자니까 A가 엄마 A, 아빠 A, A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유전자가 얘건지 이건지 몰라. 그러면 뚜렷하지가 않아. 그럼 알 수 없는 거. 예. 1번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얘의 유전자, 요건 유전자는 뭐냐? A,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찾을 수 있어. 요런 거 시험 문제 이제 현으로 나왔다. 그럼 얘가 태어날 확률은 몇 프로가 될까? 그거는 이제 확률은 대부분 뭐를 따른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 유전 법칙을 따르는데 우선과 열성이 몇 대 몇으로 나타난다? 3대 1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얘의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얘의 확률이 3대 1이다, 그렇죠? 3대 1이니까 4분의 1이다, 그렇죠? 맞나요? 4분의 1이다. 뭐예요? A, 그다음에 A.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A들 중에 하나 태어날 확률이다. 근데 여기다 꼭 해줘야 될 게 뭐겠어? 남자애가 태어날 확률 2분의 1을 꼭 해줘야 돼요. 되니? 그러면 이제 확률은 얼마나? 8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얘가 태어나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확률 묻거나 태어날 확률이 묻거나 얘의 유전자형이 뭐냐 이렇게 묻거나 알 수 없는 거 이건지 알 수 없는 게 뭐냐 요렇게 묻는 게 시험 문제 다야. 그래서 요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를 우리 교재 4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40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각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이 태어나고 얘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렇게 됐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 이제 혐알기냐 뭐냐 다 상관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혐알기라고 치면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선이라 그랬다. 그쵸? 그러면 혐알기가 되는 건 뭐야? T가 우선이고 T가 열선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고 이게 6번이고 이게 7번이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는 건 뭐 뜬금포를 찾아야 된다. 뜬금포 찾았다. 갑자기 뭐 혐알기 가능한데 얘만 혐알기 안 돼. 혐알기가 안 되니까 유전자형을 써주는 거야. T를 써주는 거야. 됐죠? 그럼 이 뜬금포부터 찾는다. 뜬금포 찾는다. 그럼 뜬금포 찾으면 이제 유전자형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각각 받았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우선이니까 T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엄마가 자식이 T가 올지 T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돼요. 얘가 만약에 얘 둘이 태어났을 때 중에서 얘가 빨갛게 태어났다 치면은 얘도 어떻게 되니? T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T가 되면은 얘는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아빠는 정상이니까 엄마로부터 한 개 T 받고 아빠로부터 하나 받았으니까 아빠 거 하나 받고 엄마 거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얘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20T밖에 안 줬는데 여기는 대문자 아빠 거 T 받으니까 나는 정상이다. 근데 얘는 요거 받고 요거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유전자를 다 찾았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딱 해가지고 첫 번째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몇 번을 찾아야 되니? 3번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얘는 이건지 확실치가 않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맞출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6번 정상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으면 확률 물었다. 확률 물었으면은 아빠 거 엄마 거 써보면은 어떻게 되니? T고 T면은 요렇게 하면은 뭐가 되니? T 요렇게 하면은 T 요렇게 하면 T 이렇게 하면 T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몇 대 몇이네요? 1대 1이 되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태어날 확률이 정상의 확률은 여기 정상의 확률인데 50%다, 그렇죠? 그럼 2분의 1 들어가는 거예요.
1. 근데 정상인 확률인데 만약에 정상인 확률 딸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 그럼 여기다 또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 딸 혹은 아들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그러면 정상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할게요. 얘의 5번의 유전자형은 뭔가 찾으세요라고 하면 5번의 유전자형 엄마는 TT인데 얘가 TT니까 엄마 거 하나 받고 아빠 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아빠 거 하나 T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정상이니까 분명히 대문자 갖고 있을 거니까 아빠도 대문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T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찾아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다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됐죠? 그러면은 몇 번을 문제를 풀어보냐면은 교재 거는 다 풀었으니까 우리 프린트만 프린트물에서 11번과 같은 문제. 혈액형 내려놨고 16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요 순서대로 해주자. 그러면은 자 이제는 상염색체 중에서 시험 문제 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혈액형. 우리가 혈액형은 유전자형이 있고 표현형이 있고 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표현형으로 따지면 혈액형 뭐뭐 있니?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 B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니? O형 이렇게 몇 개? 네 가지 혈액형 네 종류의 혈액형. 틀린 혈액형 뭐니? A? 쓰는 A형. 근데 요거를 유전자형으로 따지면은 A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떻게? A가 있고 AO가 있고 B형 같은 경우에는 BB가 있고 BO가 있어. AB형 같은 경우는 AB가 있어. O형 같은 경우는 O형밖에 없어. 그럼 토탈 몇 개니? 몇 종류가? 6종류가. 됐나요? 너는 뭐니? AA야? 어떻게 AA인지 알 수 있어? 엄마 아빠가 A형이랑 AB형이어서 오, 그렇다.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AB야. 그럼 너는 AO가 태어날 수 있는데? 아마 AA 엄마가 AA는 어떻게 알아? 모를 그것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거 봐야 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거 봐야 돼.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위로 쭉 계속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가계도 조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혈액형을 찾아야 되냐면 우성과 열성을 찾아야 되는데 A형하고 B형하고는 둘 다 우성이고 O형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아. 우성, 얘가 열성. 그래서 이것도 가계도 조사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가계도 조사로 나오면 이제 교재 우리 42페이지를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색깔이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이 태어났는데 3명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이 O형이고 딸이 O형이고 아들이 B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 유전자형을 찾는 거야. 근데 얘도 이제 뜬금포야.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인데 갑자기 딸이 O형이 태어났어. 그러면 여기 O형은 유전자형이 5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5면은 아빠하고 엄마가 한 개씩 받으니까 아빠도 동그라미 O형 갖고 있고 엄마도 O형 갖고 있는 거야. 얘도 O형. 그러면은 여기는 아빠는 A오고 엄마는 B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태어나요? 유전자형이 뭐니? B. 그렇죠? B오가 돼. 요거 하나 내려오고 하나 내려오면 B형으로 나타나요. 혈액형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혈액형 같은 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철수가 있어.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야. 근데 A형이고 O형이야. 응? A, B형이야. A형이고. 그러면 철수의 혈액형은 뭐가 될까? 철수의 혈액형. 뭐가 될까? 그럼 이런 거 찾을 때 뜬금포를 찾아야 돼. 뜬금포. 뜬금포를 제일 중요한 게 뜬금포 찾는 거야. 그럼 뜬금포 찾으면 O형이다. 얘 O형이야. 그럼 O형은 뭐밖에 없어? O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은 5 보니까 아빠 거 O형 받고 엄마 거 O형 받고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아빠가 A형이니까 얘는 A-O가 되고 근데 얘 보니까 A-B형이야. 그럼 여기 뭐 있었다는 거야? B. 그렇지, B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여기 따지면 여기는 A형이야.
A형이야. 그럼 뭐가 될까? 어? 얘가 A5야? B형이니까 여기는 B 아니면 B5다, 그쵸? 그 다음 여기는 A 아니면 A5다, 그쵸? 근데 여기 A형이 들어갔다 그러면 A가 무조건 하나 왔다라는 거고, 그쵸? 엄마로부터 B 받아와 그러면 AB형이 되고 엄마로부터 O가 와야 된다, 그쵸? 그래서 A5가 된다, 그쵸? 그러면은 철수는 혈액형이 뭐가 될 확률일까요? 혈액형이 뭐가 될? A5가 될 수도 있고 O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철수의 혈액형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철수의 유전자형은 뭐가 될까요? 하면은 이건지 이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철수의 혈액형이 O형의 확률은 몇 프로가 되는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혈액형을 이렇게 하면은 A5, 이렇게 하면은 A5, 이렇게 하면 O5, 이렇게 해도 O5, 그렇죠? 맞니? 그러면은 태어날 확률이 O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렇죠? 그래서 O의 확률은 뭐라고 하십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다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42페이지 위에 성염색체 유전에서 혈액형까지 다 끝냈어요. 자, 이제는 여기에 반하는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이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이 44페이지 성염색체 들어가기 전에 44페이지 거기 보면은 유제 1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 등장하니까 잘 봐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42페이지 반 성염색체 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성염색체 유전으로 들어갈게요.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가 어디 있다? 성염색체 있다. 이 성염색체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남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남자, 여자의 비율이 다르다.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더 많고 여자가 태어날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남녀의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염색체의 예는
두 가지밖에 없어. 정록 생명이랑 혈우병.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대부분 뭐가 나온다? 정록 생명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그래서 이 반성 유전, 이 성염색체 유전에서 반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런다? 다른 말로 반. 성에서 남녀 성에서 남녀 비율이 들려 성별에 따라서 안 들어간다. 성 반성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성 유전. 성염색체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정록생명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펴보면 정록생명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록생명은 말 그대로 붉은색과 뭐? 붉은색과 뭐는 붉은색과 초록색. 두 가지 못하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정록 생명의 유전자는 어디에만 있다? X 염색체에만 있다. X 염색체에만 있다. X 염색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X 다시가 뭐가 되냐면 열선이고 그냥 X는 무슨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Y 혹은 X 다시 Y 요거는 정상이고 여기는 생명이고. 그래서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근데 이건 남자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 XX도 정상이고 X 다시 X도 보임자로서 얘도 정상이야. X만 뭐다? 생명이야. 그럼 얘는 생명의 확률이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돼. 확률이 훨씬 더 적다. 그래서 남녀의 비율이 다르다. 남녀 비율이 다르다.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불리해. 50도 50이야.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얘는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30%밖에 안 돼. 너무 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러면은 우리 정록 생명의 유전자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가계도 조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 아들, 딸. 근데 우와, 아빠가 정목생명이죠. 아들도 정목생명이죠. 딸도 정목생명이죠. 그러면은 얘의
일단 얘는 아빠는 어떻게 되니? 생명이니까 이렇게 된다. 생명이다. 엄마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다, 그렇죠? 근데 딸이 어떻게 해? 이것저것 왜 생명이랑 분명 같아요? 좀 아니죠. 근데 생명을 따라하는데 쏘리. 그러면은 얘는 유전자의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딸이니까 무조건 아빠로부터 정상인 것 받고 엄마로부터 정상인 거 받을 수도 있고 엄마로부터 보인다 거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얘는 유전자형을 모른다. 오늘 확실하다. 그러면 얘가 태어날 확률은 몇 프로가 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냐면 일단 딸이니까 딸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생명으로 태어날 확률이 뭐냐면 이렇게 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y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y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생명이 이제 요거 아들은 다 생명이고 딸일 확률이 그러니까 딸이 생명일 경우는 딸이 생명일 경우는 몇 프로? 50% 그렇죠. 그럼 생명일 확률이 50%.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을 여기까지 하고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도 지금 다 풀려 있죠? 그러면은 우리 프린트물 보고 맞아. 프린트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풀어보고 그다음에 그거 다 풀면은 이제 어디 넘어가냐? 왓트 네가 원하는 소비 전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8페이지. 소비 전략 들어가는. 소비 전략 말 그대로야. 전략을 어떻게 했다? 소비했다. 이거요. 되게 쉬워. 그럼 전력은 선생님 뭐예요? 전력은 뭐예요? 전력. 역자가 무슨 역자? 힘역자예요. 힘역자. 그러면 요 전력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시 기억나니? 에너지는 단위를 뭘 쓰니? 줄을 쓰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비 전력은 소비 전력의 뜻을 보면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소비했다. 누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겠니? 너 전기 에너지 소비하니? 네 스스로? 아니지. 그럼 전기 에너지는 누가 소비해? 냉장고, 휴대폰, TV,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니? 가전제품 혹은 전기기기. 전기기기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뭐 전기 에너지 양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전기기구가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 걔네들이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썼느냐 이게 소비 전력. 그러면 소비 전력은 단위를 뭘 쓰냐면은 단위를 W를 써요. 와트를 써. 와트를 쓰기도 하고 여기 앞에 K자를 붙어서 킬로와트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와트가 킬로와트 되려면은 1000와트가 1킬로와트 되는 거는 알겠죠, 그렇죠? 단위 환산하는 거, 그리고 단위 환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꼭 잘 나와요. 이 물리에서는 이 단위 환산이 낚이기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낚이기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단위를 꼭 잘 봐야 돼. 환산 잘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1와트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전기 기구가 몇 초 동안 1초 동안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다?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했다. 이 뜻이야.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 게 1와트라는 뜻이야.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소비 전력은 전기 기구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요거야. 근데 이때 시간은 뭘 쓰냐면 초를 써. 초. 그럼 요게 소비 전력의 단위가 돼요. 이때 전기 에너지는 뭘 쓴다? 줄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1와트라는 요거는 와트를 쓰고 1와트라는 것은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다. 이 뜻이 돼요. 됐나요? 무조건 단위는 뭘 쓴다? 와트를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0볼트에 20와트 혹은 그거를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전구가 이렇게 있어. 전구가 있어. 이 전구에 딱지가 이렇게 붙었는데 또 딱지가 붙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220볼트에 20와트다. 이런 내용이 붙어 있으면 선생님 그림 잘못 보니까 68페이지. 그 맨 밑에 그림 보면은 꼬마서 그건데 거기는 책에는 40와트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20와트라고 써놨다 치잖아요. 요거다 치잖아요. 그럼 요거를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220볼트에 뭐였다? 연결해라 이 뜻이야. 두 번째 소비 전력이 20와트라는 뜻인 거야. 그럼 20와트라는 것은 풀어서 적으면은 1초 동안 몇 줄을 썼다?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뜻이야. 1초 동안 20줄이 전기 에너지를 쓴다. 그럼 소비 전력은 1초분에 뭐 20줄 하니까 1분에 20 하니까 20와트 이렇게 나온다. 되니?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게 쉬워.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1시간 썼다. 1시간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 1시간 썼다. 그러면 1초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1시간만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시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력 양이라고 해요. 소비 전력은 1초를 기준으로 하고 전력 양은 전기 기구가 언제 동안 전기 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소비 전력이 그럼 아까 소비 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와트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일정 시간 동안이라 하는 것은 요것은 시간이 된다. 아워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썼냐라고 하는 이 전력량은 누구 곱하기 소비 전력 곱하기 원하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때 이제 단위를 선생님이 볼 건데 단위를 볼 건데 소비 전력의 단위가 뭐였니? 와트였다 그렇죠? 와트. 이 와트는 다시 말하면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일정 동안 1주의 전기 에너지를 썼다라는 요때 시간은 1시간 아워를 쓴다. 그러면 전력 양이니까 요 곱하기 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단위가 WH 와트 시간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면 와트라고 하고 또 와트 요거 시간 그래서 와트 시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예를 들면 220V짜리 이거는 30W를 3시간 사용했다. 내가 선생님 휴대폰이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내가 휴대폰을 선생님이 3시간 사용했어. 그럼 나는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 썼냐, 소비량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뜻이 뭐냐? 일단 휴대폰을 몇 볼트에 연결해야 된다? 220볼트에 사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110볼트에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20볼트 꽂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30W다. 30W는 1초에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썼다? 30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다. 이거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총 사용한 전력량은 얼마 됩니까?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0W니까 30W 곱하기 몇 시간 사용했다? 3시간 썼다. 오, 3시간 썼다. 그러니까 얼마 된다? 90W씩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거 다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많이 표현했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3시간 사용했다. 1시간에 500원이다. 500원이다. 그럼 나 얼마치 전기 쓴 거니? 1시간에 500원이다. 그럼 무슨 얼마 쓴 거야? 1,500원 쓴 거야. 1,500원 썼다. 되니? 요게 다인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문제를 풀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74페이지 한번 봐봐. 74페이지. 74페이지 16번 문제 봐봐. 16번.